사실 준비한 자료가 되게 많은데요. 시간이 넘칠까봐 빨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저한테 부탁 하셨던 거는 이제 ESG 레이팅에 대한 부분들이고 앞으로 뭐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오늘 ESG와 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린 후에 잘 아시다시피 핀테크가 금융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혹시 이러한 ESG 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표현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용평가에도 ESG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앞으로 그러면 ESG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기업 가치의 판단 기준은 재무 성과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ESG라고 불리는 비재무를 기초로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경영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비재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ESG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생각되어 왔습니다만 수익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업 성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뭐 작년에 앤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실언으로서도 그 회사의 기업 가치 주가가 시총이 3조 원 이상 증발되는 일도 있었고 작년 말에는 르노차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오너 리스크입니다만 하루에만 5조 원 이상이 증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작년 말에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최초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물컵 사건으로 인해서 20년 만에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도 있었죠. 이처럼 비재무 리스크는 이해관계에서 특히 주주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주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재무 리스크를 미리 보고 확인해서 이것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최근에 투자자가 재무정보 이외의 비재무 정보를 보는 이유이죠. 저희가 보는 ESG 분석 시장은 크게는 약 1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투자 시장이고 그 외에 오늘 다른 세션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공급망 리스크에서도 ESG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신용 분석 시장이 있다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ESG 정보가 중요해지게 된 것은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움직이는 투자 자산의 규모가 점점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운용 자산의 30%, 약 우리나라 돈으로 3병 5천조 원이 이러한 ESG 정보를 기초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지속가능 투자가 늘면서 이러한 데이터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ESG 레이팅을 하는 회사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스튜디오 코드 도입으로 인해서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RI 자산이 최근 2년 사이에 4배까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법제도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기업의 ESG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회사를 찾아주는 후주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현재 금융, 경영 그리고 AI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7개국의 다국적 인재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AI를 활용해서 ESG를 분석하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2013년에 설립을 했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AI를 활용해서 ESG에 특화된 분석 평가 전문 서비스를 금융시장 또는 투자시장에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지속가능 신용평가 모델을 보유한 신용정보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상장사 중에서 굉장히 큰 회사들에 대해서 ESG를 적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투자에 적용했다고 하면 이러한 이제는 중소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렇게 몇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분석해서 나간 리포트를 전 세계 18개국의 111개 자산운용사가 이용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보니 대부분은 이제 한 50% 이상은 미국 기관들인데요. 대부분이 한국 기업에 투자한 회사들,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 할 마음이 있는 관심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털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서부터 네이버에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약 27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전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ESG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을 때 그리고 UNPRI조차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정보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많은 상황들이 바뀌었고 점점 더 많은 관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증권사들도 이러한 비재무 리포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